정윤희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ABO 정윤입니다. 제가 OM을 마치고 나면 애프터 미팅을 하죠. 제가 처음에 아메이 교육장에 와서 그 스폰서가 모아놓고 소감 발표를 하라 해서 제가 이거 앞으로 또 시키면 저 안 오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10년을 사업을 하고 그 중국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갔다 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오고 교육 싹 없어지고 소비자를 만나지 못할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너무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뭘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의 서대문구에 그 여러 가지 대학들이 많잖아요. 서울에는. 그래서 서울 안에도 서대문구에는 그런 교육 그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네이버를 뒤져서 그때 이제 편집 영상 막 이런 걸 배우러 다녔어요. 다 마스크를 끼고 그건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만듭니다. 그렇게 4년 전에 만든 영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를 알리고 싶었고, 왜냐면 만나질 못하니까 제품도 저희 파트너들하고 되고 이제 파트너들하고도 영상도 만들고 해서 막 이렇게 소비자들이나 또 파트너들께 서로 공유하고 했던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거 굉장히 4년 전에 만든 영상이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못 만드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2분짜리거든요.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저 사진은 이번에 그 여행을 푸꾸옥 갔을 때 제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아메이를 치약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울산에서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두 아이가 아토피도 심했고 그 둘째는 천식도 있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때는 아메이를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입사를 하고 3년 후에 95년 입사인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98년도
97년 12월에 IMF가 왔죠. 그래서 98년도부터 IMF가 시작됐어요. 그때 그 울산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직원이 한 4,000명 있었는데 거기서 한 1,000명 가까이 알랐어요. 해고를 했어요. 그들이 뭐 무능력해서 해고된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군살 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기업에서 뭐 작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뭐 4명, 10명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직원을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신랑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데미지는 없었는데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는 분들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그 제가 좋아하고 잘 지내던 언니가 남편분이 해고되면서 이사를 가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목격을 하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아, 우리 신랑이 언젠가는 저렇게 또 우리 신랑도 나오면 나는 우리 애 둘 되고 뭐 먹고 살지? 이런 공포가 그때 굉장히 좀 있어서 아, 그러면 나는 뭔가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부방을 한번 해볼까? 아이들 모아놓고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럴 차에 제가 늘 쓰고 있던 치약을 통해서 마케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아메 사업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예요. 그 사실 신랑이 버는 저는 좀 마음이 그래요. 신랑이 버는 돈은 뭐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새끼하고 나는 당연히 먹여 살려야지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었고 근데 신랑의 돈으로 제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기가 너무 미안하다기보다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울산에 한번 놀러 오시면 10만 원 넣었다가 또 2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10만 원 뺐다가 막 이러는 모습이 되게 저는 싫었기도 했고 그래서 아 내가 추가 소득이 있고 내 수입이 있으면 내가 편하게 엄마한테 용돈을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엄마한테 좋은 딸로 살았어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못 하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메이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도표를 잘 보면 굉장히 후하게 쳐진 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느 구간에 계시죠? 지금 전반전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후반전, 뭐 연장전까지는 아직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지금 저기 80이라고 후반전을 80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과거에는 80대에 돌아가셨다 하면 굉장히 어머 오래 사셨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8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 친구 시어머니가 올해 104세세요. 따님이 81세. 네.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제 나이고, 그런 거예요. 너무 총기가 있으시고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고 돈을 버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사실은 조금 이따 요 도표 뒤에 나오겠지만, N잡은 서울은 기본입니다. 와이프가 집에 있다?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늘 성당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하던 친구들이 40대 중반부터 다 나옵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저걸 준비할까? 돈 쓰는 시간이 너무너무 깁니다. 근데 돈 쓰는 시간이 연장전도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우리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죠. 앞으로 100세면 저도 아직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남으셨겠지만. 자, 그래서 N잡은 은둔세가 뭐냐면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 은둔세입니다. 은퇴를 준비한 세대든 MZ든 다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사, 대학원 졸업 석사, 그리고 또 박사 하잖아요. 박사 백수가 47%인가 이래 있습니다. 그 박사까지 하려면 돈을 그 부모가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아시나요? 진짜로 그 공부하는 학생도 연구하는 학생도 힘들지만 그 부모들의 그 뒷받침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아빠의 퇴직은 빨라지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뭐 밥만 먹고 살았지만 지금 밥만 먹고 삽니까? 여행 가야 되죠. 또 뭐 명품백도 막 여자들은 또 하나 갖고 싶죠. 지금은 돈 쓰는 것들은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벌 수 있는 시기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너무 체험합니다. 소비자를 만나고 제가 마케팅을 전달하고 하면서 왜 못 알아들을까? 저는 그 생각을 사업 초기에 좀 했거든요. 사업 초기에 제가 막 사업 설명을 막 하러 다니면 이렇게 뭐 마음이 이러고 이제 뭐 눈도 깔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맞잖아요. 이러고 막 쳐다보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왜 못 알아들을지, 이거는 내가 뭐 투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점포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쓰보고 마음에 들면 광고만 하라는데 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그걸 제대로 못 쳐다볼까 하는데 그게 되게 답답했었는데,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당연하지. 다 쳐다볼 수 없어. 다 알아들을 수 없어. 누군가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커피도 뽑아야 되고 다 각자의 일이 하고 아멘은 내가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좀 돌아가는 게 왜 못 알아들을까? 왜냐하면 N잡을 하잖아요. 잡을 하나 더 가지고 2개 가지고 이렇게 해요. 회사를 퇴근을 하고, 왜냐면 요즘은 배달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참 아메에 감사한 게 배달을 거의 안 시켜 먹잖아요. 저희는 퀸이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뭐 레시피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남편은 배달 그 N잡으로 배달을 하시는데 와이프는 그 배달을 시켜 먹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리고 서울은 젊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저는 사실 대구에 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어딜 가도 뭐 지하철을 제가 타든 차를 운전해서 어딜 가든 그렇게 이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서울은 차를 몰고 한 10분만 나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요. 차가 너무 많고 너무 막히고. 제가 처음에 저는 중국에서 한 6년을 살았거든요. 10년을 아메 사업하고, 그리고 중국 가서 6년을 살고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갔잖아요. 서울 중국을 갔다가 왔는데 서울에 그때 이디야 커피가 사잖아요. 저 이제 지인을 이디야 커피숍을, 거기 이제 되게 큰 이디야 커피숍에서 가서 저는 당연히 차를 가져갔겠죠. 그 뒤에 이제 파킹을 하고 이디야 커피숍에서 이제 수다를 떨고, 왜냐면 싸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아끼자 이래가 이디야 커피에서 이제 먹고 나가서 차를 빼는데 주차료가 23,000원이 나온 거예요. 커피 7,000원 주고 먹었는데, 그래 내가 저 여기 이디야 커피 갔다 왔다 가니까 그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2만 원만 주세요. 저 2만 원 내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서울 진짜 너무 살기 무서운 곳이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웬간하면 거의 좀 뚜벅이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주차료가 너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간도 서울은 사실 거미줄처럼 잘 돼 있어요.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형태로도 돼 있어서 내가 어디 내려서 여기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마을버스가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차를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각박하게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쉬었음 청년 이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메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메 안에서 키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메를 하는 자녀들은 남들이 보면 약간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엄마의 뒷모습으로 크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큰애는 이제 취업을 하고 둘째는 또 자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잘 키웠는데, 지금 쉬었음 청년이 제 서울의 지인 중에도 2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기다리니까 너무 치열하죠.
그런데 중기로 들어가면 다시 대기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은 스타트를 중소로 하기 싫은 거예요.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런 아이들이 그 성장 동력이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제 이렇게 생산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오지만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한데 저 아이들이 지금 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서울은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참 서울에 모든 뭐 그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오긴 하겠지만 서울에 사는 젊은 아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저희 집이 그 종로 쪽에 있어 사대문 안에 있는데 서대문구니까 그 경복궁, 종로, 뭐 안국역, 인사동 이쪽이 좀 되게 가까워요. 가까운데 정말 그 너무 큰 대로변에 1층이 통으로 비었습니다. 밤에는 지나다니겠나? 저는 밤에 그 거리를 안 가봤는데 낮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비어? 너무 노른자위인데 왜냐면 이게 뭐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 뭐 비워서 나는 다운해서 세 안 받겠다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폐업하는데 최소 정말 작은 그 자영업도 폐업하는데 5천 가까이 든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 환경 이게 예전에는 제가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막 주변 우리 경제 환경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우리가 지금 고도 성장의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 여러분의 자산 수입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연금,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저작권, 시스템, 네트워크 이 중에 연금을 뭐 공무원 연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 연금을 빵빵하게 넣어놓은 분도 계실 테고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해서 또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부동산 월세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저런 자산 수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쉽다고 해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정말 자본이 듭니다. 아니면 재능이 특출나든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노래나 뭐 뭔가 정말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건요, 제가 지금 하는 네트워크는 아메니 비즈니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평생 소비가 평생 소득 이 말 이해되시죠? 저희는 평생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합니다. 맞죠? 어디서든. 근데 제가 평생 소비하는 거는 누구한테는 평생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개념을 얼마 전에 예전에 아메 사업을 하면서는 이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미팅을 막 하고 하면서 저 말이 저한테 너무 꽂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슈퍼를 가시지만 그 슈퍼 주인 부자들하고 제가 거기서 생필품 우리가 사 쓰진 않잖아요. 저도 홈플러스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홈플러스 사장 그 아들 유학 보내려고 제가 그 홈플러스를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그냥 가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필품 그렇습니다. 원래 생필품은 여러분의 니즈로 쓰는 거거든요. 그들의 니즈가 아니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그 옷가게 주인 돈 벌어주려고 우리가 옷을 사 입진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메 사업 처음 전달할 때 저희 친구들이 막 모여서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많이 있을 때는 말하지 마라 했는데 왜 말하고 싶잖아요. 아메이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그중에 친구 하나가 제가 그거는 진짜 초창기여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카탈로그 저는 이제 앉으면 카탈로그부터 일단 딱 펼쳐 카탈로그를 딱 읽습니다.
왜냐면 걔들은 내가 카탈로그를 얹어놨는 내 이마에 아메라고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카탈로그를 이렇게 딱 펼치고, 그리고 이번에 신제품 이런 것도 나왔고, 그 지금 뭐 이제 뭐 하천 오염이 심각하니까 듀시드랍스 굉장히 좋아. 그리고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 하나가 그러면 뭐 하나 사주면 되는데 이러는 거야. 제가 이게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아, 그러게. 뭐 하나 너무 감사하죠, 사실. 뭐 하나 사주면. 자, 근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막 말을 했던 게, 치약, 디시드랍스, 생리대, 퐁퐁, 생리대, 디시드랍스가 퐁퐁이죠? 뭐, 뭐 다른 것들, 이런 거 다, 뭐 저한테 팔아주려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니즈로 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5,000원짜리,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렇게 사주면서 윤희한테 내 아미 팔아줬다 아이가, 이 소리 또 온 데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뒤로 그래 좋다야 사준다니, 야 이거 5,000원짜리, 만원짜리 사주고 이게 사줬다 소리 할 수는 없잖아. 여기 우리 아메 공기청정기 진짜 끝내주거든. 아메 공기청정기, 그리고 아메 정수기, 퀸, 그때는 그게 이제, 야, 이 정도 이래 해가 한 300만 원 정도 사주고 사줬다 소리 해야지. 3, 4만 원 사주고 윤희한테 팔아줬다 이 소리 어디 가서 할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때. 하나도 안 샀어요 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래 저는 지금도 그래요. 팔아주고 싶으면 큰 거 팔아줘야지. 야, 누구 필요한 거든 뭐 그 두루마리 화장지 이런 거 쓰면서 내한테 팔아줬다 하면 안 되지. 그 개념으로 쓸 것 같으면. 저는 그 마인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메이 마트를 바꾸면 소비를 하는데 그게 지출로 끝나지 않고 매출이 돼서 소득이 됩니다. 저건 굉장히 너무 획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슈퍼는요, 지출로 끝납니다. 어딜 가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 슈퍼 갔다, 저 슈퍼 갔다, 이 슈퍼 갔다, 또 저 슈퍼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곳으로 싹 모으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로. 왜냐하면 그 지출이 매출이 되고 소득이 된다고요. 이거를 알아듣기가 힘든가 봐요. 아니, 나는 바로 알아듣겠는데. 그게 한 달에 10,000원을 모은다고 해도 그게 1년이면 12만 원이고 2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는 정말 지혜롭고, 지혜로워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내가 좋아서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추가 소득도 필요하고, 내가 이런 소비 활동을 통해서 내가 매출로 되고 그게 소득이 된다면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회사가요 헬핑 피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시드랍스를 전달할 때 나 이거 좀 팔아야지 이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디시드랍스는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우리 지금도 이제 뭐 4월부터 이제 너무 덥다 하잖아요.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지 잘 모르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 디시드랍스가 왜 좋냐면 생분해 되고요.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메 사업을 할 때 데모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니한테 이런 걸 전달해 주겠노? 아니면 뜨거운 국밥에 남은 세제 다 담아가 먹는다. 그게 네가 10년, 20년 후에 치매로 유발이 될지 뭐로 유발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세제를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강단을 가지고 전달하셔야 돼요. 헬핑 피플에.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도 좋아요. 사실 매출이 뜨니까.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이 친구인 거예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유가족 희망보상. 예. 아메 창립 2년이고요. 창립자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제품은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메가 저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세제 회사로 출발했죠. 우리나라에 세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죠. 지금은 웰니스 전문 기업으로 아메이가 성장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거든요. 자, 회사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대구 아메이 매장입니다. 저는 서울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뵙는데 아메이 말고요. 그분들은 그 사무실을 내는데 굉장히 월세도 많이 나가고요. 그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의 월급도 줘야 되고요. 너무너무 많은 비용,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매출하고 상관없는. 근데 저보고 그래서 사무실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전국에 14군데 있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전국에 14군데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도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메를 잘 모르는데 내가 저 아메 사업 한다 하니까, 아메에 대한 이제 편견이 이런 건 없는 분이신데, 그 사무실은, 그러면, 사장님 사무실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전국에 14군데 있고, 서울에 3군데 있다 했어요. 서울, 경기에. 분당, 가양, 스타시티, 건대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비용 처리를 안 하자, 비용을 안 내시잖아요. 제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사무실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런 농장, 이게 우리가 사실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아티스트리나 우리 유틸라이트는, 우리가 어쩌다 쓰는 제품이 아니고 음식처럼 먹는 게 우리가 근보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눈만 뜨면 발라야 돼요, 여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원료까지 다 꼼꼼히 체크하고 바르는 주부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TV 광고를 보고 바르잖아요. 걔들한테 광고비를 주고 걔들이 막 너무 예쁘게 나오지만 카메라 각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쁘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화장을 확 벗겨 놓으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죠. 자, 이게 화학공장, 저는 울산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생필품을 만들거나 뭐 다른 걸 만드는 화학공장에는 당연히 굴뚝이 있고요. 저렇게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근데 오른쪽 지금 보시는 거는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본사 전경입니다. 세제를 만들어내고요. 식품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굴뚝이 없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그럼 니는 굴뚝에서 나오는 제품을 쓸래? 여기서 쓸래?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써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수익 구조를 잠깐 보시면, 요거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나는 수익 구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한 번도 안 들은 분을 모시고 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메이는요, 캐시백을 어떻게 주냐 하면, 우리가 직거래로 오는 마케팅이지만 그 직거래의 그 유통 마진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소비자들이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가집니다. 그걸 1차, 2차, 3차에 나눠 가지는데 제가 오늘은 1차 보너스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주유소나 백화점을 가도 기준표가 있죠. 백화점에 50만 원 이상 사면 뭐 상품권 하나, 당일에 100만 원 이상 사면 상품권 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듯이 아메이도 마찬가지 1차 보너스가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만 PB 포인트를 올리면 3%, 60만 점 이상 6%, 120만 점 이상 9%, 요렇게 해서 1000만 점 이상을 모으면 21%를 캐시백 현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준표가 정해져 있고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내도록 모읍니다. 자, 그리고 그룹으로 합산합니다. 그룹이란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업 설명하면 한번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내가 저 혼자 써도 돼요. 아메이는 회원가입하고 안 써도 돼요. 사실 솔직히. 안 쓰면 다음 내년에 그냥 번호 없어집니다. 그냥 그냥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근데 아메이 회원가입 하시면 또 쓰고 싶잖아요. 쓰시면 10,000원을 써도 되고 100만 원을 써도 되고 막 다양하게 써도 되지만 저는 오늘 캐시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본인 그리고 A, B가 다 20만 점씩 썼어요. 자, 그러면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2, 4, 6, 60만 점. 나의 여러분들의 그룹이 60만 점이 되는데 그거는 기준표를 보니까 6%죠. 36,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자 여러분이 다 못 갖고 옵니다. 아메이는 마지막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퍼센트가 되면 그거부터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제가 광고비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0만 점을 썼으니까 3% 6,000원
그리고 B도 마찬가지 6,000원. 6,000원, 6,000원, 12,000원을 줘 36,000원에서 빼줍니다. 자, 그러면 24,000원이 우리 제 캐시백 통장에, 여러분의 캐시백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A도 처음에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요 그림을 딱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나는 20만 점 쓰고 6,000원 받았는데 니는 20만 점 쓰고 24,000원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잘 보시면 자, 아메이는요, 회원을 통해서만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누군가 알려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한테도 누군가 알려준 누군가가 있어요. 그분을 스폰서라고 해보고 그분도 그 달에 20만 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스폰서의 그룹이 됩니다. 자, 스폰서의 그룹 전체 매출이 80만 점이죠. 자, 80만 점은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서비스를. 자, 그래서 20만 점이 되면 나의 그룹이기도 하지만 스폰서의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묶으면 스폰서의 그룹 전체 매출이 80만 점이 됩니다. 80만 점은 기준표 보니까 요럴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요까지 스폰서의 매출이 80만 점이죠. 그러면 4명 중에 캐시백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가겠습니까? 그렇죠. 100의 90%는 바로 S입니다. 근데 이제 묻는 의도를 이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이래 보고는 이제 U라고 하긴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S를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높고 제일 위에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출이 높고 제일 위에 있으면 당연히 S가 캐시백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80만 점은 60만 점에 이제 적용이 되어서 48,000원이 이 그룹으로 옵니다. 근데 이걸 다 못 갖고 온다 했죠. 왜냐하면 U랑 A, B가 이렇게 60만 점 매출은 빼줘야 됩니다. 빼준 나머지 12,000원이 스폰서 수입이 됩니다. 사실은 아메 사업 설명 요거 한 장이면 되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착순 사업이 아니에요. 아메 사업은 철저하게 노력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U가 스폰서 수입의 2배입니다. 이게 유통 채널이 아니고 광고 라인입니다. 광고. 스폰서는 나한테 한 번 광고했고요. 나는 2사람한테 광고했고, 이 AB는 그냥 혼자 자가 소비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캐시백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공정하게 배분이 됩니다. 수입의 역전도 일어나고, 여기 수입의 역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제 파트너는 이미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메이는 오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찍 저도 먼저 다이아몬드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한 게, 왜냐하면 독립된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지금 1차 보너스지만 저는 2차 보너스를 정말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장표가 여러분들이 요 장표만 이해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광고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저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메가 궁금했던 거예요. 위에 스폰서를 없애도 내가 받는 수입 별로 변하지 않고요. AB 마찬가지입니다. 다 없애도 저분이 받아가야 될 캐시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다음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P는요, 아메이가 사실은 저희가 20만 점, 3%, 6%, 9% 막 이렇게 해서 21% 정도가 되셔야 그거를 매달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멀잖아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3%, 6%대 SP를 하시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SP를 하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간에 9%, 15%를 이렇게 작은 핀을 해서 아메에서 본사에서 선물을 주려고 만든 핀이 이 핀입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3사람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만약에 20만 점 이상 3% 이상을 하시고 제가 9%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되고, 그 선물을 수입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브론즈 키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무조건 SP였습니다. 고 SP였잖아요. 저희는 3% 때부터 고 SP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셔도 됩니다.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18개월 동안 1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론즈 빌드라는 핀도요,
내가 6% 이상의 그룹을 세 그룹 가진 12%가 15%가 되면 브론즈 빌더가 되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캐시백에 곱하기 30%를 더 줍니다. 보통 7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으시는 분들 한 10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 세 그룹을 잘 이제 성장해서 그분들이 또 15%가 되셨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저는 SP가 되고 G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됐겠죠, 그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자 수입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익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다 이해하시긴 조금 힘들고 초대하신 분한테 제대로 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수익 구조는요, 하다 보면 너무 희망찹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저는 아메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톤도 올라가고 좀 상기되거든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나 저 핀에 갈 수 있겠고 나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생을 달리하고 TV 보면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결국 그들이 그 끈을 놓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에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참 서울에 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메이르가 헬핑 피플로 우리가 시작을 했긴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돕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나 스스로 자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정말 잘 도울 수 있거든요. 아메이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세 그룹이 플래티늄 이상이 되시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더 좋겠죠. 플래티늄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좀 다릅니다. 플래티늄은 6개월 이상 1000만 점을 유지한 사람이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그 1년 12달을 다 유지한 사람 그런 분들을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요. 해외여행도 물론 가겠지만 수입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수입의 역전을 잘 보여준 도표입니다. 나는 사파이어인데 내가 사파이어라는 말은 두 그룹의 독립된 그룹을 가진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독립된 두 그룹 중에 한 분이 에메랄드인 거예요. 사파이어면 이제 연봉이 한 6천 이상 될 거고 에메랄드라는 말은 세 그룹의 독립된 그룹을 가진 사람. 수입이 역전이 됐죠. 스폰서는 사파이어지만 파트너는 에메랄드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독립된 세 그룹 중에 또 한 분이 먼저 또 다이아몬드를 가신 거예요. 자, 에메랄드 연봉은 자, 에메랄드랑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조금 다릅니다. 연봉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는 6그룹의 플래티늄 1000만 점 이상을 하시는 분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5천 이상. 그거는 그 네트워크의 볼륨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쓰고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디시드랍스를 전달하는 한 수입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고 만약에 독립된 저런 그룹이 있으면 디시드랍스 전달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저는 사실 그 아메이의 비전을 중국 가서 느꼈어요. 제가 열심히 10년 동안 아메이 사업할 때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도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내가 캐시백 받는 거 당연하지. 저 이렇게 10년을 지냈어요. 말은 1차 보너스 있고요. 2차 보너스는 자산소득이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그걸 몸소 체험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에 6년 정도를 상해, 광저우 이렇게 한 6년을 살다가 왔는데 매달 보너스를 받았어요. 아메이 보너스를. 독립된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업 설명도 못했고요. 소비자한테 물건도 못 갖다 줬고요. 한국을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나왔긴 했지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소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 내가 원래 아메이를 했던 이유가 이건데 내가 노동할 수 없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게 연금 소득이고 자산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6년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서 그때 결정을 나 앞으로 10년은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갑니다. 한 8년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가 벌써. 세월이 정말
정말 너무 후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자산소득이 됩니다. 노동소득으로 시작하지만 100% 자산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물가 연동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PBBB라고 그 이제 아메이 회원가 가격 안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PV, BB라고 해서 그 BB는 회원 가격에서 부가세 한 10% 정도를 뺏는 가격이 BB인데 우리가 포인트를 모을 때는 PB에서 기준점을 잡지만 캐시백은 BB에서 받거든요. 그게 물가 연동소득입니다. 예전에 SP가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다면 지금은 SP가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되거든요. 그 BB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 상속, 뭐 국제사업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 제가 핀을 보시면 그 위에 라인의 핀들은 1차 보너스를 끝까지 모으는 보너스입니다. 그 핀들입니다. 브론즈 핀, 브론즈 빌더, SP, GP, 플래티늄, 루비,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런데 그 딱 꺾어서 내려오시면 2차 보너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독립된 그룹에서 2차 보너스까지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메이의 미래 성장과 발전 비전. 아메이는 일반적인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아메이는 100% 제조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헬스 앤 웰리스 굉장히 유행이죠. 지금 그 제약회사가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지 오래됐습니다. 약만 만들던 회사가 지금 다 건기식을 다 만듭니다. 화장품에서도 건기식을 만듭니다. 화장품 회사들도. 그만큼 사람들이 그 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들 중심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유틸레이트.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약부터 완제품까지 우리 입소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국에서 뭐 뉴질랜드산, 호주산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만나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땅에 심었고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가공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알 길이 없습니다. 약국에서 만나는 건기식들은.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보고 내가 사야 될 건지 품질 경쟁력으로 보고 사야 될 건지 그건 소비자가 선택이긴 한데 어차피 내 몸에 좋으려고 먹는 비타민 하나를 약국에서 어떻게 만든지 내가 이게 어느 농장에서 어떤 재료를 추출해서 만든지 잘 모르는 영양소만 가득 있는 몰리브덴 뭐 이렇게 막 있는 이런 영양소가 아니고 진짜 씨앗부터 종자부터 관리된 제품. 그래서 너무너무 경쟁력이 있어요. 저 한 아이템으로도 저는 먹고 살겠다는 생각했어요. 아미 아이템들 중에 유틸레이트에서도 앞으로 나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겠다 이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마찬가지고요. 홈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헬스 앤 웰리스 산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 맞춤형이 이미 저희한테 들어와 있죠.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마이랩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세제가 너무 좋아서 세제를 전달해야지 암의 소비자 이렇게 모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메이가 다 우리가 사실 저는 제 친구 중에 공무원 좀 고위 공무원도 있고요. 그 업무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무원 업무 말고는 세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고요. 뭐 공기가 어떻게 물이 어떤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아메이가 정말 여러분 진짜 멋진 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메이라는 플랫폼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을 전달하는 사업이거든요. 세제를 전달하지만 그 세제가 들어있는 플랫폼을 전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갖다 줄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고 앱을 깔고 카카오 로그인을 시키고 API를 등록시키고 다 가르쳐 줍니다. A 콘텐츠 깔도록 해주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한 5분, 10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분이 70, 80 어르신들이 아니고 20, 30, 40,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본인들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는 키친타올 10개도 제 그때 무서 타고 다녔는데
실어서 제가 배달도 해봤거든요. 지금은 본인들이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갖다 줄게. AP 픽업 좀 해놔줘. 왜냐면 그래야 만나야 이제 요번에 퀄리팅 세럼하고 또 전달도 하는데 본인이 그냥 필요한 거 사버리니까 못 만날 때도 많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앞으로 올 5년의 세월을 확 당긴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5년 후에 와야 될, 이제부터 지금 시작해가 올, 그거를 코로나가 당긴 거예요. PC나 또 이런 것들, 줌이라든가, 저도 사실 이렇게 사업 설명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칠판으로. 다 이제는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메이가 어떻게 성장해낼지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없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 꾸준한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좀 흔들리지 않게. 아메이라는 본질을 보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가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와 있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성격이 막 이렇게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조금 이렇게 뭐 모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본질을 쳐다보고 가야지 그 안에 있는 현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아메이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오래 해보니까 이런, 그래, 내가 제대로 보고 쳐다보고 또 우리 파트너들과 또 스폰서와 함께 갈 길은 그 아메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언제 스타트를 해서 제대로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미래의 대안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경제가 불확실하거든요. 대구에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훅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좀 편안하기는 하지만 서울에 제가 서울역에 KTX 타고 이제 조금 이따 갈 건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 오릅니다. 전투태세로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울역에 진짜로 많아요. 제 캐리어를 끌고 막 요리조리 피할 정도로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 하지만 근데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세월이 요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세월이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서울에 사니까 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대구에 와서 살 계획이거든요. 대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좋은 대안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씁니다. 더블엑스가 너무 비싸서 못 먹지만 그분은 명품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분의 그 우선순위는 이제 백인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낼 정도로 굉장히 수입이 많지 않지만 더블엑스를 온 가족이 먹는 소비자가 또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에 대해 왜 우리가 아메이가 헬스 앤 웰리스 그 웰리스 이제 전문 기업으로 나가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젊을 때 열심히 번 돈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 병원으로 싹 다 갈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저희 집하고 안 멀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면 너무너무 도로가 막힙니다. 거기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어마번쩍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또 시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지만 요 근래는 운동을 제대로 못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건강한 삶 안에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신진대사 후후후후 떨어지거든요. 진짜로 떨어집니다. 예. 근육을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소비 트렌드. 우리가 보석은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이렇게 훅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음식, 늘 써야 되는 세제, 늘 발라야 되는 로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그래서 이러한 정말 불확실하고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런 시대의 불안식성이 너무너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불안한 시대지만 아메이는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시 처음 지금 들어보시는 분은 한 여러 번 또 더 들어보시고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리더님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또 제대로 알아보시고 또 그냥 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3년 있다 하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서는 없지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